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5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총 4개의 이제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이 4문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이랑 그리고 행동 역량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90 이상이고 직급이 이제 사원인 그 직원의 정보를 이제 조회하는 우수 사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고 나서 실행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자고요. 자, 만들기로 일단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문제에서 이제 직원하고 우리 직무 평가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무 평가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표시할 거, 결과로 이제 표시할 게 직급, 이름, 직무 역량, 행동 역량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급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행동 역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개의 필드, 이 네 개 필드의 값을 지금처럼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직원하고 직무 평가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이라는 게 있고 행동 역량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이제 90 이상이래요. 90 이상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80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고 75도 있고 해서 쭉쭉쭉 이제 이곳에 쭉쭉 써져 있죠. 얘네들의 값이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이제 90 이상이다. 그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건 한번 걸어보자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요. 자, 직무 역량의 아래쪽에 이제 조건 쓰는 칸이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 써주고 행동 역량도 9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90 이상이야. 그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그렇게 이제 두 개 다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크거나가 딱 90하고 이렇게 써주고 행동 역량도 크거나가 딱 9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직무 역량이 90 이상이야. 행동 역량이 9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크거나 같다 90을 내가 만약에 요 아래쪽에다가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앞에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문제를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직무 역량하고 행동 역량이 90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직급이라는 게 있대요. 그 직급이 사원인 그 직원의 정보만 표시해라. 그거죠. 지금 여기 결과 보니까 직급이 사원인 사람들만 나왔어요. 근데 제 거는 여기 중간에 이제 대리도 한 명 껴있고요. 과장도 이제 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데이터는 이제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직급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두 가지 값이 모두 다 93 이상이고 90 이상이고 그리고 직급이 사원인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보니까 이거로 묶여 있으니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 조건 쓰는 칸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사원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직급이 사원인 거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지금 총 3개를 쓴 거죠. 이 3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사원들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 봐야 되겠죠. 맨 위에 제목부터요. 직급이다, 이름이다, 직무 역량, 행동 역량 똑같죠. 그리고 사원 3명의 데이터 맞죠? 그리고 그때 사람의 이름들은 전부 다 이은주다, 이수영이다,
송인영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수치 값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컬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컬이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끄고 나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우수사원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우수사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수사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이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로 평균이 이제 70 미만인 그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인원수를 조회하는 부서별 평균저조 직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과를 보면 부서명하고 인원수만 각각 이제 부서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인원수하고 이제 몇 명 그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첫 번째 지상 읽어보니까 직원수라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4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리고 인원수라는 그 형식은 그 형식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원수 뒤에다가 명이라는 그 글자가 함께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만들기에 들어가 주고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부서, 직원, 직무평가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자, 부서라는 테이블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직원에서 더블 클릭, 직무평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테이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나타낼 게 부서명하고 인원수 이 두 가지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부서명이라는 걸 일단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인원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인원수는 직원 테이블에 4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 4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때 이 4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개수를 구해야 우리 인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은 인원수를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요 4번이라는 요 앞에 가서 이제 인원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 이 4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쪽에 보게 되면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약, 묶는 방법을 이제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이거는 이 4번을 가지고 뭘 구해라? 우리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원수는 우리 4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원수가 이제 구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인원수 이거 구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해놓고 일단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각각 이제 부서명이 나오고 인원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부서명은 잘려서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해주고요. 그때 부서명하고 이제 인원수가 나는데 우리 문제 그러면 비교해보면 달라요. 왜? 여기 보게 되면 평균이 이제 70 미만인 그 인원수를 조회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조건은 아직 해결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평균이 이제 70 미만이야. 그 조건 좀 쓰자고요. 그러면 우리 직무평가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평균값이 있죠. 이 평균값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시켜주고요. 이 평균값이 70 미만이야. 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 쓰는 이 칸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짝다 7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진짜로 이제 평균값이 70 미만인 그 데이터들만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값은 화면상에 나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값을 우리가 필드로 이제 집어넣은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건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이제
해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조건으로만 바꾸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서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기술연구소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영지원팀, 그 다음에 경영기획팀, 그 다음에 파견사업팀, 그 다음에 컨설팅팀, 그 다음에 신규 사업팀하고 그 순서대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인원수는 4명, 3명, 3명, 1명, 1명, 1명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똑같이 돼 있죠. 그리고 맨 위에 써져 있는 그 제목이요. 부서명이다, 인원수다, 부서명이다, 인원수다 똑같죠. 이제 우리는 뭐만 해결하면 되냐? 요 인원수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그 글자만 우리가 이제 붙여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인원수에 명이 이제 붙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인원수라는 그 필드의 형식 속성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원수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인원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 윗부분 있죠. 요 윗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한 그 인원수를 먼저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샵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샵 명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샵 명이라고 이렇게만 쓰고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통화기호도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쓴 거는 샵 명 그것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창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요 쿼리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요. X버튼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은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부서별이라고 써주고 언더바 찍어주고요. 평균 저조하고 써주고 언더바 찍어주고요. 직원 조회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부서별 언더바 평균 저조 언더바 우리 직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쿼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이제 쿼리 꺼버리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의 이제 테이블을 이용해서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을 이제 나타내는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 이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는 이제 뭘 쓸지 그거 먼저 구분해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부서별, 직급별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 위에 보니까 이제 직급이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열머리글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니까 우리 부서명이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부서별 최대값하고 얘도 이제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크로스텍 쿼리에는 행머리글로 이제 두 가지 값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행머리글로 지금 부서명도 갖다 놔줘야 되고요. 부서별 최대값도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열머리글로는 우리 직급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값들은 평균의 이제 최대값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평균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고 그것 때마다 이제 부서별로 최대값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만들기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부서, 직원, 직무평가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부서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직원에서 더블 클릭, 직무평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테이블을 다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창 요건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유형에서 우리는 지금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텝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맨 앞에다가 행 머리글로 나타낼 게 부서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서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나타낼 게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차장이 돼서 요거 직급을 이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급이라는 거는 직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직급이라고 있죠. 이 직급이라는 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거는 이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부서별 직급별로
평균의 이제 최대값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은 이제 우리가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평균이란 값은 우리 직무평가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평균하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행머리글이 여기도 있고 두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값들은 평균 값이죠. 해서 우리가 평균을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해서 여기 보게 되면 평균이 이제 두 개가 나는데 하나는 이 실제 데이터 값으로 쓸 거고요. 또 하나의 평균은 행머리글로 쓸 그 최대값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클 스텝 요거 좀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부서명은 행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은 이제 열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평균은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쓰고요. 또 하나의 평균은 우리가 이제 값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클 스텝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평균이 됐든 둘 다 평균 값을 그냥 표시하는 게 아니라 평균에 이제 뭐를 출력해라? 우리 최대값을 이제 출력해 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는 방법을 우리가 둘 다 최대값으로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부서명이다. 그리고 부서별 최대값이다. 과장, 대리, 사원, 차장하고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기 이제 부서명하고 똑같이 나왔죠. 그 뒤에 보니까 부서별 최대값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평균의 최대값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과장이다, 대리다, 사원이다, 차장이다 하고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 제목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쓸 이 평균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쭉 옆으로 늘려서 얘 제목은 이제 어떤 걸로 나타내라? 우리 부서별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제목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콜론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평균은 이곳에다가 나타낼 그 값이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제목 좀 쓰자고요. 얘는 이제 평균의 최대값을 이제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써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정할 거 수정해줬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부서명이 좀 잘려서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리고 이 제목도 잘려 보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서명 맞죠? 그리고 부서별 최대값, 그리고 과장, 대리, 사원, 차장 하고 우리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자고요. 경영기획팀이다. 경영지원팀이다. 기술연구소다. 신규 사업팀이다. 컨설팅팀이다. 파견사업팀이다 하고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만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곳에 문제 그림에는 전부 다 이제 싹 다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의 최대값은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수정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부서별 최대값 요거부터 바꾸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속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일반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우리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0.0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균의 최대값 얘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요 필드도 선택하고 우리가 형식에다가 0.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성 시트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분명히 제가 아까 0.0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형식을 지정했더니 형식이 적용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저장부터 하자고요.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은 부서별 그리고 직급별 언더바 찍어주고요. 그리고 평균 최대값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부서별, 직급별, 평균 최대값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아직도 적용이 안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부서별 최대값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을 다시 한번 더 적용시키자고요. 0.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평균의 이제 최대값 요거 이제 찍어주고 형식을 또 0.0하고 이렇게 이제 쓰자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형식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XX의 버그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저장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쿼리를 껐다 켜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가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그때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대로 설정해라 그렇게 해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싹 다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끝이죠. 그러면 이제 이 쿼리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이 있고 직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직무평가라는 요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직급의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그 직원의 정보를 조회하는 8년차 직원 조회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연차가 8인 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라. 그때 이제 like라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되게 설정하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제 직급을 이제 입력받나 봐요. 그때 이제 매개 변수로 만약에 4라는 이 글자를 입력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직급에서 4라는 글자가 포함된 거, 입력된 내용을 포함하는 이라고 나왔죠. 포함하는 그 직원들의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달래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부서라는 테이블, 직원이라는 테이블, 그리고 직무평가라는 그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더블 클릭, 직원에서 더블 클릭, 직무평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표시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순서대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이제 4번이요. 4번에서 우리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은 우리 부서라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죠. 그래서 부서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급이요. 직급이라는 건 우리 직원 테이블에 직급하고 이곳에 있죠. 직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평균이라고 있는데 그 평균은 직무평가는 이 테이블에 평균값이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필드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이제 전체 레코드에 4번이다, 이름이다, 부서명이다, 직급이다, 평균이다 해서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연차가 이제 8인 그 직업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연차를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직원들의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부터 좀 보자고요. 그러면 연차라는 거요. 연차라는 거는 우리 직원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연차라는 게 있죠. 이 연차에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연차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때 이제 이 연차 일단 집어넣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제 연차가 쫙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연차들 중에서 연차가 이제 8인 그 직원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쓰는 이 칸에 가서 연차가 이제 8년 차인 거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8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했더니 지금처럼 8년 차인 그 사람들의 이제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like라는 이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이 연산자는 이제 언제 사용하냐?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직급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내용을 어떻게 하는 포함하는 그 직원의 정보를 조회해라. 그거죠. 그럼 직급에 보니까 이제 과장이다, 사원이다, 대리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차라는 글자를 이제 입력을 했어요. 직급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그때 내가 차라는 글자를 입력받게 되면 차장 그 사람들만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그림에서는 4라는 글자를 입력했어요. 4라는 글자를 입력하니까 직급이 이제 4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사람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요 조건, 직급에다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이 직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직급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일단은 입력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요 메시지를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대괄호를 묶어서 쭉쭉쭉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조회할 한 칸 띄고, 직급의 한 칸 띄고, 첫 한 칸 띄고, 글자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점이나 그런 게 있나 없나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조회할 직급의 첫 글자를 입력해라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입력한 그 값 있죠. 그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준다고요.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차장이라고 두 글자를 썼어요. 두 글자를 쓰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차장 데이터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우리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렇게만 써주면 똑같은 데이터를 찾아준다고요.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한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입력한 그 내용을 포함하는 그 직원의 정보를 조회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맨 앞에 가서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라이크라고 써주고, 얘가 이제 포함되는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별표를 찍어주고 M%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로 가서 M% 열어주고 쌍따옴표로 우리가 이제 별표 곱하기 기호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떴죠. 여기다가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4라는 글자 쓸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4번이라는 제목 맞죠? 이름 맞고 부서명, 직급,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번 보니까 A1006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A1054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때 이름은 이영호다, 황혜룡이다, 김태준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요. 그때 부서명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맞죠? 그리고 직급도 전부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도 전부 다 이제 맞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근데 우리 거는 연차가 출력됐어요. 이거 이제 표시 안 되게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부서명을 봤을 때 부서명이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연차 있지 안 나오게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좀 하자고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이 연차에 보게 되면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얘가 이제 표시라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건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시켜 놓고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값 입력해라 라고 뜨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4라는 글자 입력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작성했죠. 그럼 이제 여기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8년차 직원 조회,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쿼리 이름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8년차 직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8년차 직원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우리가 다 풀었는데, 우리가 그 쿼리를 작성할 때 우리 조건 쓰는 거 그거 잠깐만 좀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 문제처럼 이제 직급을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건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사원이랑 직급이 이제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사원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사원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러면 사원이랑 똑같은 걸 찾아줍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4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like라는 이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해서 4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4라고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4라는 글자가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like라고 이렇게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서 별표 써주고 4라는 글자 써주고 별표 써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조건을 걸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사로 시작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사를 포함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거, 포함하는 거, 특정 글자인 거 찾아라. 그렇게도 나올 때가 있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그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고 그 매개 변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라고 해서 요 대화 상자 있죠. 이 대화 상자에 쓰는 그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메시지를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죠. 직급을 입력하시오.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매개 변수 값에서 입력된 그 값이랑 이제 똑같은 걸 이제 찾아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문제가 바뀌어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고 그 매개 변수 값으로 시작하는 그 값을 이제 조회해 달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거는 똑같이 이제 작성하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like 연산자 요걸 이제 써줘야 되겠죠. 매개 변수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뒤에 가서 이제 %, 열어주고요.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풀었던 그 문제처럼 매개 변수 값을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라. 만약에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요 앞에다가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쓰고 그 다음에 %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한다. 이거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